별내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많이 좀 떨리죠?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또 오늘 여러 목사님들과 또 은퇴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또 많은 집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제가 옆에 섰는데 상당히 많이 좀 긴장이 되고 또 어깨가 많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 보건절제부 정상회 시간을 갖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보건절제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희 집사이고요. 기도를 해주셨던 분은 우리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권하영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솔직히 제가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어떤 자격이 될까 하는 마음도 많이 들고 또 저에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 제 둔한 입술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건절제부의 보건절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과 또 예언의 신에 나타난 건강 기별을 보고 또 성도님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재림 성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또 이웃에게 빛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과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사회 이웃에게 건강기별을 전파하고 또 의료 선교 사업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보건절제의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강기별의 중요성과 또 우리가 왜 이 건강 생활을 실천해야 하는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건강기별을 이렇게 전파하려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근거를 제시하여 그것을 들었을 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증거들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건강기별을 전하는데 하나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께 그들의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현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믿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진리라고 믿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100%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인간의 학문으로 다 증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조금씩 더 밝히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현대 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진화론이나 잘못된 이론들도 그 과학의 발달에 따라 모순점들이 드러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인간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해가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제가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틀릴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지엽적인 것을 보시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자녀 또는 사람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제목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성도님들께서 모두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재판 일화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어머니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사건이었죠. 성도님들께서는 그 재판의 결과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아마 법원에서는 그 아이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서 실험실로 보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자는 오직 친부모로부터만 물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약 5, 60년 동안의 짧은 시간에 상당히 큰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이루어왔던 어떤 업적보다 이 5, 60년 동안에 발전된 의학의 그 속도가 훨씬 크고 방대했는데요. 어떤 수많은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라든지 그런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심장 수술, 또 뇌신경 수술, 장기 이식 수술 같은 어려운 수술들도 예전엔 꿈도 못 꿨지만 지금은 이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의학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의학 기술의 발전에도 그 이면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걱정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의료비 또한 한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의학은 발전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5, 60년간의 발전한 속도에 비하면 최근에 발전하는 속도는 상당히 더디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발전된 속도에 비춰봤을 때 난치병이나 암 같은 질환들이 금방 정복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신유전학이라는 학문의 발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다시금 의학의 전성기가 다가왔다 하고 하는 희망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신유전학이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전학이란 사람의 몸에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 속에는 핵이 있고 그 핵 속에는 염색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염색체 속에는 염색사라고 하는, 지금 그림에서 보면 동그란 원이 쳐 있는 가위표 같은 그림이 이제 염색체고,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꼬불꼬불한 실 같은 조직들이 무수히 이렇게 뭉쳐져 있는 가느다란 실들이 모여있는데 그것이 염색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더 확대해서 보면 끝에 사다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그 DNA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DNA가 이제 그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꽈져 있다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그 DNA를 분석해 보면 4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염기 물질이 염기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4가지 물질은 끝에 보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ATGACG 이렇게 ATCG라고 약자로 표현을 하지만 ATCG라고 그냥 간략하게 말하는 4가지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조직이 이제 DNA라고 하는데, 이 DNA가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키라든지 머리 색깔이라든지 잘 걸리는 질병이라든지 모든 사람에 대한 유전 정보를 이 DNA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DNA를 그 사람의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하나의 세포에는 그 DNA가 있는데, DNA는 약 30억 개의 염기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억 개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그 염기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작은 세포 안에, 그 속에서도 그 더 작은 핵 안에 들어있는데, 30억 개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읽는 성경책 글자 수가 한 132만 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2만 자 되는 이 성경책의 글자 수가 약 2273권의 글자 수만큼 많은 염기 물질이 그 작은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핵 속에 있는 글자, 그 염기 물질이 아무런 규칙 없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글자의 배열에 따라서 그 유전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한글을 나타내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글자로 말을 나타내는데 그 말의 조합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가나다라 하면은 별 뜻이 없지만 나가다 하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전 물질 ATGC가 AGC, TAC 이런 식으로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몸의 유전 정보를 나타내서 머리 색깔도 틀려지고 눈의 모양이라든지 얼굴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가 DNA가 약 30억 개가 된다고 하였는데 1989년에 미국에 있는 국립보건원이라고 하는 단체, 미국의 가장 큰 보건의료기관인데요. NIH라고 하는데 국립보건의료원의 주도하에 약 18개국의 그 나라의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그 유전자 지도를 해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유전자 지도가
다 해독이 돼서 유전자 지도, 신문에는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됐다라고 했는데 유전자 지도가 2003년도에 완성이 됨으로써 그 사람 몸에 있는 염색체에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염색체가 있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색체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됨으로써 사람들에게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유전자 치료를 하게 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다시 우리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전자 치료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염기 물질의 순서에 따라서 사람의 몸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염기 그 유전자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유전자를 가위로 잘라내고 정상적인 유전자를 그 자리에다가 심어서 그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면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유전자 연구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유전자 연구를 통해 골다공증의 희망의 빛을 던지다. 과학자들 노화의 비밀을 발견했다. 유전자 치료로 관절염 환자에게 희망을 주다. 피부질환 완치 유전자 발견. 신문에 하루가 갈수록 이런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그 전망을 나타내는 기사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자주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신문 기사를 보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금방 우리들의 병이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또 실제로 유전자 치료가 시도되고 시술되고 시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암연구소라든지 미국 국립보건원,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같은 논문에 비교적 명확한 유전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난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치료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치료하는 자세한 그 방법들은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사람의 몸에 침입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그런 생명체에다가 그 정상적인 유전자를 주입을 해서 우리 사람 몸속에 침투를 시키면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병든 그 질병 유전자에 있는 유전자와 이렇게 교환하게끔 하는 그런 치료 방법도 쓰고 이렇게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과학자들은 수많은 연구를 하였지만 논평에서 성공적인 유전자 치료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모두 이 분야의 성공을 비현실적일 정도로 장밋빛으로 포장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다라고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까지의 과학이 아직은 좀 미숙하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면 유전자 연구가 성공을 거두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게놈 프로젝트를 책임을 지었던 미국 국립보건원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라는 분은 유전자 서열을 해독하는 방식은 급속하게 발전했지만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인간의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몸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해서 유전자 서열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질병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치료를 하기에는 인간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기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여자분이 누군지 혹시 다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여배우인데요. 이 여배우가 몇 년 전에 선제적 유방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기사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신의 정상적인 가슴과 그다음에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이 여배우의 몸에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는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견이 되었고, 또 이 여배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또 이모, 이 가족들의 가족력을 봤을 때 외할머니는 난소암으로 46세에 사망을 하였고, 또 어머니도 난소암으로 56세에 사망을 하였고, 이모도 유방암으로 61세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자기 자신의 그 신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유전자 치료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면, 확률 그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여배우가 그런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유전자 치료 실패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전자가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한 유전자에 대해서도 사방팔방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병든 유전자 하나를 제거한다고 해도 그 몸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보가 수십 명의 연주자의 악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순히 음표 하나만 살짝 바꾼다고 해서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 몸의 유전자를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그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질병에 있어서 유전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질병 요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질병의 원인이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일란성 쌍둥이의 예를 들어보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학적으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걸리는 질병이나 습관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가야 되는데, 흔히들 보셔서 알겠지만 쌍둥이라고 해도 상당히 틀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유전자에는 망막 세포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동생은 그 유전자의 발현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그 언니는 그 눈의 시력이 너무 좋아서 야간에 트럭 운전을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처럼 어떤 사람은 유전자에 결함이 있어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결함 있는 유전자가
몸에서 발병을 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몸에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고 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유전학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결과들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한 편 준비를 하였는데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요가 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 중 잭 맥클로시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This study found that an extremely low-fat diet can actually alter some of our genes, including the ones that cause cancer. 미국 남성들에겐 전립선 암이 제일 무섭다.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을 만난 잭은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설명했다. This is my parents and me. Probably I was about 4 years old then. Happy. Yeah, I was always happy. Very good parents. This is my parents when they got married, and the newspaper clippings about the wedding. 그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였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건강의 축복은 없었다.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었다. We have a history of heart disease in my family. My father died when he was 45 of a heart attack. His father, my grandfather, died when he was 46. My father's only brother died when he was 50 of a heart attack. So my brother and I, he's 3.5 years younger than I am, promised each other and ourselves that we weren't going to die in our 40s of heart attack. 제발 40대만 넘기자.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히도 가문의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You know, when I had my 46th birthday, that was a big event for me because that was the birthday my father didn't have.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 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 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절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 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My prostate cancer has, I'm not willing to say that that I'm cured, but they can't find the cancer. It's not detectable. It's undetectable anymore. Nobody thought that genetic expression could be changed without medication or, some strong intervention medically. And they didn't think that it would happen that quickly, within 90 days. 잭의 선택엔 전문가가 함께했다.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딘 오니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That over 500 genes were changed in men who had prostate cancer, in effect upregulating or turning on the disease-preventing genes, and downregulating or turning off the genes that cause prostate cancer, breast cancer, diabetes, heart disease, and other illnesses. 잭뿐만 아니라 다른 30명의 암 환자들도 모두 같은 변화를 보였다. 쉽게 말해 전립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지금도 꾸준히 자연 식단을 먹는 잭은 암도 재발하지 않고 건강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한다.
That is probably. Sorry about that. How old are you now? I was just 65 earlier this month, Okay, so May 10th. you really overcome the family destiny one. Right. I've got 2 decades more than my father had. So often people have what I call genetic nihilism. In other words, they say, oh, it's all in my genes, there's nothing I can do about it, so why bother? And so knowing that, in fact, your genes are not your fate, they can actually change my lifestyle, I can change my genes, and the answer is yes. 잭은 유전의 운명을 극복했다. 그런데 유전자는 한 번 물려받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제 유전자의 그런 법칙을 연구해 가다 보니까 유전자가 생긴 그대로만 항상 그 기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있던 기능도 안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우리 몸의 유전자는 우리 생활 습관에 따라서 작동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활동을 하면 암이 생기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을 잘 갖게 되면 그 발암 유전자가 다치게 돼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암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유전자 치료에 대한 기대로 유전자를 잘라내서 교체하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우리 생활 습관과 또한 환경을 조절하면 유전자의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딘 오니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전립선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3개월 동안 채식을 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과 그런 건강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하였고 다른 그룹에는 생활 습관의 변화를 주지 않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그룹에서는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활동을 감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어도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멈추게 하면 그 유전자가 우리 몸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병이 발생되지 않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도 이제 건강의 문제를 치료에서 예방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수많은 치료 의약품이나 의료기술도 일상생활에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냈다고 하면 애초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앞에 총이 보이는데요. 총이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총에 총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위험할까요? 총알이 없다면 위험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총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총알을 당기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린다 의과대학의 레이먼 머독 박사는 결함 있는 유전은 총알을 장전하고 생활 습관은 방아쇠를 당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 몸에 그 불안한 총알이 장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안전핀이 작동을 하여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는 결과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뉴스타트 건강 법칙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치료의 법칙이자
예방의 법칙이고 또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을 뉴스타트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몸속에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치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게 하는 법칙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준수할 때 우리가 건강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치유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질병의 유전자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뉴스위크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원죄. 그 밑에 작은 글자는 잘 안 보이시죠?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과음, 과식, 흡연 등 나쁜 습관이 후손의 질병을 부른다. 나쁜 습관도 유전이 된다. 폭식을 하기 전에 음주나 흡연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다. 나의 나쁜 습관의 후유증을 내 자손이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이 내 몸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문제가 되는 유전자가 정자와 난자에 기록이 되어 손자, 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입니다.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유전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현재의 나쁜 습관이 나뿐만 아니라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교육 15페이지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외모뿐만 아니라 지성과 영성까지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아닌 자기의 모양을 닮은 아들 셋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완전했던 유전자의 스위치가 닫히고 불완전한 존재로 변하였고 그것들이 대대로 후손에게 내려져 오면서 저희들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질병의 불완전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건강한 법칙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치료의 법칙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 그 계획을 실행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규례와 건강 법칙을 잘 지킴으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또 우리 후손에게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시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